지금부터는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쪽 초고층 빌딩은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건물 틈새를 지나서 사나워진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타일도 뜯어버렸습니다. 먼저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 해운대의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입니다. 일부 층의 유리창이 깨지고 군데군데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테라스 바닥 타일은 떨어져 나가 허옇게 속을 드러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2년 전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도 강풍을 견디지 못해 창문 천여 장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또 다른 5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면 유리창이 줄지어 깨져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초고층 빌딩에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진도 6, 7의 지진과 초속 40m 이상의 강풍에도 견디게 설계됐는데 꼭대기는 좌우로 50cm 가까이 흔들리며 무너지지 않고 골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창과 타일 등 외벽 부착물이 깨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 초고층 빌딩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떤 틈새, 그 미세한 틈새로 센 바람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쭉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가다 발생을 합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 부는 이른바 빌딩풍도 영향을 줍니다. 고층 건물 하나 또 지으면은 더 높은 수준의 빌딩풍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창문이 이제 깨지는 거죠.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오는 만큼 초고층 빌딩 주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태풍의 위력은 큰 바위까지 부산 해변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2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박스도 무너졌습니다. 영남 쪽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백사장 한켠을 돌덩이들이 점령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과 파도에 휩쓸려 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부터 제가 들어 올리기도 힘든 크고 무거운 바위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글쎄요, 이게 아마 바다에서 있던 돌이 밀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모래입니다. 돌멩이면 해안은 없고요. 돌멩이 외에도 잡동사니가 뒤덮여 백사장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거에 나섰지만 언제 끝낼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한 40포대 정도 옮긴 것 같아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밑에 깔린 철제 펜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부산항에 쌓아뒀던 컨테이너 박스 200여 개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빈 컨테이너들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부산항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강풍에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수족관 속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냈습니다. 폭풍 해일로 바닷물이 시장을 덮치면서 일대에 정전이 난 겁니다. 원래는 더더욱이 심각하게 집이 다 완파가 되고 안에 수족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거의 다 90% 이상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2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받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내기도 멈춰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전력 개통 이상으로 원자로가 비상 정지됐다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도 쏟아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시간당 125mm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버스만 조심스럽게 물살을 가르며 거북이 주행을 합니다. 밤새 물에 잠겨있던 차량을 견인차로 겨우 건져냅니다. 물이 많아지면서 잠기더니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급하게 몸만 빠져나갔죠. 시간당 12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지난 1998년 강화도에서 관측됐던 기록보다 많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빛낯이 굵으니까 그거 때리는 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무서운 비는 처음 봤어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차량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양양군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평창 진부면에서는 다리가 끊겨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해안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철제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도로 한쪽은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항구를 덮치면서 정박한 선박들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소방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46건, 지난달 초 장마 폭우 피해보다 70건 이상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센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더 센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한반도 가운데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마이삭은 어제 하루에만 제주 지역에 최대 1,004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9m, 시속으론 177km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태풍이 다가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입니다. 오후 3시 현재 괌 북서쪽 약 1,1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로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세기인 하이선은 일본 남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7일 새벽 강한 세기로 몸집을 키워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중국 하얼빈 방향으로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비와 마이삭대보다 더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이선은 앞선 두 태풍보다 더 오래 열대 바다를 지나옵니다. 특히 괌 북쪽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두 태풍보다 세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에 많은 열량을 갖다 공급해주는 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가장 강한 최성기를 놓고 봐도 하이선의 중심 기압은 920헥토파스칼, 935헥토파스칼에 머물렀던 마이삭보다 낮습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기는 커집니다. 상륙 시점의 예상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시속으론 144km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 하이선은 한반도에 상륙한 뒤에도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